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채널은 초창기부터 흉노 제국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점은 흉노 제국의 흥망성쇠와 군사 역사에 치우쳐져 있었고, 흉노인의 국가 구조나 지배 집단, 생활 양식 등은 소개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흉노는 어떻게 행정 조직을 짜서 국가를 운영하였는지, 그들의 핵심 지배층은 누구였는지, 그들의 사회 모습과 문화 예술은 어땠는지 등 군사 이외의 흉노 제국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가 자신들의 최고 군주를 부르는 호칭은 선우입니다. 황제라는 뜻 정도가 될 텐데요. 흉노 선우는 연제라는 시족 집단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호연씨, 란씨, 수복씨, 구림씨는 선우와 통혼하여 선우의 부인인 연지를 배출했습니다. 정리하면 연제씨는 흉노의 군주씨족이고 나머지 4개 씨는 군주에 대한 인척씨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 즉 군주씨족과 인척씨족이 흉노의 핵심 지배층입니다. 선우라는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은데 그 의미는 광대한 모양을 뜻합니다. 흉노인들은 선우를 택리고도 선우라고도 불렀는데 택리는 하늘을, 고도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리고도 선우는 하늘의 아들, 즉 천자가 됩니다. 선우의 권위는 대외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정주 지역으로부터 곡물을 징수하고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함으로써 제국 신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은 정주지에 대한 선우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그 정권이 위험해짐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유목 집단을 상대로는 매년 가을철에 호구와 가축의 수를 조사하는 것 말고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지방자치제로 볼 수 있는데 광범위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중앙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파벌 싸움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장자 계승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흉노가 실제로 지방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척씨족의 수장은 골도우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골도우는 위로는 선우를 보좌하고 아래로는 자신이 거느리는 유목 집단에 대한 통치를 담당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한나라에 대한 교섭도 담당했습니다. 이들 인척 씨족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씨족은 호연씨입니다. 유목 제국은 통제해야 하는 영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해서 여러 명이 나누어 통치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국가가 흉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흉노 제국은 자신의 영역을 중앙, 좌방, 우방 등으로 3등분하였습니다. 중앙은 선우가 통치했고 좌방은 좌방 왕장들이, 우방은 우방 왕장들이 각각 통치했습니다. 초기 선우정은 대략 그림에서 보시는 지역쯤에 위치했고 좌방 왕장들이 서쪽으로 고조선에 접했으며 우방 왕장들은 동쪽으로 월지나 저, 강 등과 마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흉노의 중심지는 현재의 내몽골 지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 선우를 도와 최고 지배층을 이루는 왕장들은 좌우 현왕, 좌우 롱리왕, 좌우 대장, 좌우 대도위, 좌우 대당호, 좌우 골도우 등 총 24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이 중에서 차기 계승자는 좌현왕입니다. 이들 24장은 각자의 분지를 가지고 있고 천장, 백장, 십장 등 자신의 신하를 거느렸습니다. 여기서 분지는 유목민들이 계절 이동을 하며 거주할 수 있는 한계 영역을 말합니다. 이들 24장을 군사적으로는 만기라고 불렀는데 각 만기가 1만의 군사를 거느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흉노 제국 전체의 병력은 대략 24만이 되어야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흉노 전체의 인구가 한나라의 큰 현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다거나 하나의 군보다도 적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흉노 제국의 인구는 대략 30만에서 50만, 많게 잡아도 60만을 넘기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10만을 넘기기는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따라서 묵특 선우가 백등산에서 한 고조 유방을 포위할 때 30에서 40만 대군을 이끌었다는 것은 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흉노인이 언어나 인종적으로 어떤 계통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쪽 파미르구원의 투르크 계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몽골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료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흉노가 다양한 씨족 집단을 포함하는 제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흉노 제국의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외모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흉노 제국에 의해서 정복된 유목민 집단은 언제나 스스로를 흉노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 포로로 남쪽 정주 지역에서 끌려온 농경민들, 화범공주처럼 외교적 협정에 따라 보내진 반인질들, 그리고 해당 인질에 딸려간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흉노 제국 안에서 정주 농경지를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흉노 사회에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몽골고원 북부 이볼가 유적지 등 수십 곳에서 흉노 시대의 집락지가 발견되었는데 몬돌과 같은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지나 농기구들이 출토되었다는 점이 그 주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흉노인 대부분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그들은 물과 풀을 따라 옮겨다니며 산다. 성곽이나 일정한 거처가 없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흉노인이 주로 기르던 가축은 말, 소, 양이었고 낙타나 나귀, 노새도 있었습니다. 흉노인은 1인당 대략 20마리 내외의 가축을 보유했으며 음식은 주로 육류를 먹고 유제품을 마셨습니다. 한편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흉노인들은 게르와 같은 이동식 천막이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싣고 다니는 고착식 천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조립식 천막은 8세기경 투르크인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코즐로프가 노용홀을 발굴한 이래 흉노 문화가 소개되었습니다. 노용홀 고분은 스키타의 쿠르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축조된 분묘로 카펫, 한자가 새겨진 견직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오르도스 지방에서는 동물 양식으로 장식된 청동 제품들, 예를 들어 허리띠 판식, 금은 장식, 고리, 마구 등이 다수 출토되어 소위 오르도스 청동기 또는 오르도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르도스 예술은 단순히 몽골 초원만의 것이 아니라 고대 아시리아나 이란, 그리스적 특징이 중국적 예술과 만나서 발현되었습니다. 특히 1727년 러시아와 청나라가 캬흐타 조약을 체결했던 캬흐타에서 흉노 선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군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제 비단, 중국제 마차, 칠기, 직물, 펠트, 옥, 금, 은, 청동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흉노 제국을 파악할 때 그들을 유목생활만을 고집하면서 기마전투에 의존해서 살았던 약탈 국가로만 보는 것은 꽤나 단순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흉노 제국은 유목뿐만 아니라 정주지와 농경민도 가지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며 발전한 제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